49페이지부터 보면 위에 2등급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1등급 더 어려운 걸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보고 앞부분에 있는 2등급 문제들을 좀 해보시면 뭐랄까 이게 좀 다루는 상황들은 어차피 비슷하지 않겠니? 그치? 항등식이나 나머지 정리에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이니까 요거 1등급 문제들을 선생님 오늘 하는 걸 보고 앞부분 건 너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저는 144번 문제부터 해볼 거예요. 144번부터 149번까지. 준비됐죠? 자, 여기 보자. 우리가 보통 항등식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많이 안 느끼거든요.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한다?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어떤 임의의 문자, x와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등호가 성립해 좌변, 우변 다 풀어헤쳐서 다 똑같아 라고 비교하는 방식이 개수비교였고, 맞죠? 그 x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를 알고 싶어서 x의 특정 상수, 계산이 편리한, 계산이 좀 용이한 숫자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수치대입법. 맞죠? 개수비교, 수치대입, 그놈으로 묶어라. 이게 항등식 풀이 방식 3가지였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 이걸 나머지 정리로 갖고 왔어요. 자, 나머지 정리해서 이거 하나 보자.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의 꼴의 검산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분명히 뭐였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머지니까 이 B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봤다는 거야? 는영하고 대입을 하게 되면 몫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놈은 소거가 되면서 보통 얘가 나온다였어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풀이였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2가지. 상식이니까 맞지 이렇게 대답만 나오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2차였어요. 내가 2차로 나누었어.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뭐예요? 1차로식을 쓰겠죠. 즉 이 말은 얘보다는 얘가 차수가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1차나 상수였겠지. 이해하지? 그건 알고 있는 상식. 2번째 상식은 요놈과 요놈을 둘을 곱했을 때의 차수. 얘가 2차고 얘가 1차야. 그럼 A는 몇 차인 거야? 3차. 그렇지. 이렇게 대답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 단순한 걸 제가 왜 지금 현재 한번 짚어주고 강조를 하냐 하면 오늘 풀려고 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의 특징이 대부분 개수비교를 써야 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얘가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 들어가요. 단서로. 그래서 선생님이 짚어준 거야. 나머지는 반드시 B보다 나누는 값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고 둘을 곱한 차수는 A와 같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보통 처음 나머지 정리를 가르칠 때 나머지 정리 심화 1번이라고 해서 가르쳤던 단서가 하나 있었단 말이지. 나머지 정리 심화 1번. 그게 뭐였냐면 하필이면 B가 3차였던 거죠. B가 몇 차? 3차. 그럼 당연히 나머지를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대입할 것도 3개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얘가 쪼개어져서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어지는데 예를 들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대입할 거리가 지금처럼 몇 개밖에? 2개밖에 없거나 또는 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서 대입할 거리가 하나밖에 없거나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어떤 풀이 방식을 취했던 거냐? B는 0하고 대입을 못하고 그놈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한 거야. B로 묶고 남는 놈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나머진 거잖아요. 맞죠? B로 묶고 남는 놈을 알고 싶으니까 B는 0하고 대입한다라는 말을 B로 뭐 해봐라? 묶어봐라 라는 표현으로 바꿨던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지금 주어졌던 이 2차식을 여기 있는 요 2차식으로 당연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얘가 는영하고 대입을 못하니까 주어진 놈도 2차로 묶어주면 묶고 남는 놈이 나머질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2차로 묶으면 앞에 있는 놈이 AX제곱이니까 보통 앞에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고요. 남는 놈이 있을 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나머지 정리 심화 1번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또 한 단계 업 해볼게요.
이해되죠? 한 단계 업. 실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야. 근데 요대로 푸는 방식을 먼저 하고 응용을 시켜볼게. 예제.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3차식 px가 있었어요. 근데 이 px라는 놈을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x 빼기 2였다. 이 놈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었다. px라는 애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아봐라. 이게 지금 이거란 말이지. 맞지? 연습삼아 워밍업으로 이거 먼저. 자, 얘를 얘로 나눠봐. 몫은 모르겠어. 나머지는 너가 3차니까 2차로 쓸 거야. 그런데 미지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3개인데 대입할 거 2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주어진 식을 높은 차수 2차 얘로 묶고 남는 놈이 누군지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너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보면 앞에가 ax제곱 이래야 되니까 앞에다 a를 붙여줘야 되고 묶어서 몫으로 가면 남는 놈이 있을 건데 이 남는 놈은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으면 남는 놈이 마이너스 3x 빼기 2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 한 줄이 소거가 돼 있었던 거야. 이 전체의 식을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고 남는 놈이 마이너스 3x 빼기 2라는 건데 이해되죠? 보시면 얘는 이미 요 놈이 있었으니까 요 놈이 몫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x 더하기 q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 안에도 요 놈이 있을 건데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살펴보면 대빵이 지금 ax제곱이라 아하 요렇게 곱해서 ax제곱이 나오려면 a만큼이 몫으로 들어갔겠구나 이런 표현인 거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한 방에 너를 얘로 묶어주자. 그럼 남는 놈이 얘였을 거야. 이해하지? 이 표현이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 하나 남았고요. 대입할 거 하나 남았으니까 굳이 묶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p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니까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1. 그놈이 또 나왔지? 여기. 그치? 이 값이 3이었다. 해서 a 값을 구해주고 나머지를 완성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워밍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얘가 익숙한 상황인 거야.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이 됐던 문제를 제가 적어본다는 얘기예요. x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였다. 그 다음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5였다. 이때 똑같이 요 부분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요.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됐어요? 제가 문제를 지금 바꿨죠?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고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야. 똑같이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아봐라고 물은 거야. 그러면 하던 대로 하겠지 애들이. 반가운 거야. 보던 거잖아. 그치? 보던 거니까 아 내가 너를 저 2차로 묶어야지. 그럼 묶으면 너는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으니까 대빵에 ax제곱 앞에 a만큼 쓰고 묶고 남는 놈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이 나머지가 내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법인데 안 나왔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게 한 단계 업됐다는 표현이 이건 거예요. 보통은 얘로 묶고 남는 놈이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직접 찾아서 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묶어주는 과정을 조건에서도 해야 되는 거야. 조건에서도. 봐.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었지만 나는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기 뭔가 몫이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이만큼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당연히 묶이는 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리가 없죠. 맞지? 그러면 얘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놈이 나오겠지. 이해가 되지? 그럼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대빵이 1이었으니까 그냥 1이었을 거고요. 여긴 플러스 4x인데 여기는 x니까 마이너스 3x 해줘야 되고 여기는 상수항이 4인데 원래는 2인 거니까 빼기. 이렇게 내가 직접 찾아서 갖고 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 과정, 똑같은 과정을 조건에서도 했지. 이해되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 이놈이 는요 하고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문제에 안 나왔어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온 거야. 그럼
그럼 당연히 너는 x 더하기 1로 당연히 묶일 거고 나머지가 없을 거고 여기서 나올 거니까 얘 또한 내가 x 더하기 1로 뭐 해본다? 묶어본다. 그래서 x 더하기 1로 묶어서 나오는 나머지를 내가 직접 찾아 쓴다. 그럼 앞에가 2x니까 당연히 여기다 2를 써야 될 거고요. 상수가 2고 5가 되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값을 찾아서 p-1은 3이다 라는 걸 아까처럼 그대로 계산하시면 a 값이 아까 뭐 나왔지? 2 이렇게 나오겠지. 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자 정리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이게 실전에 갔잖아? 진짜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딱 보는 입장이 됐는데 뭐가 사실은 가장 당황스러운 거냐면 애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이거 보던 거다. 내가 뭔가 익숙한 거 같은 거야. 익숙한 거 같아서 문제를 들이댔는데 뭔가 묘하게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더 당황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의도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의 정리 심화 1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풀긴 했겠지만 이걸 묶어주는 과정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다면 하다가 당황하겠죠. 여기서만 하던 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하고 남는 나머지를 내가 직접 찾아 쓰려면 주어진 조건에서도 그 과정을 해야 한다. 이해하셨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제가 14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44번. 하나씩 이제 추가 단서들을 넣어볼게. 자, 144번 문제를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최고창의 개수가 1인 fx가 있었다. 근데 이 fx라는 애를 gx로 나누었더니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빼기 2x제곱이다. 맞아요? 자, 이제 선생님 보시고 우리가 보통 나머지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몫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몫은 많이 안 알려줘, 그치? 근데 굳이 이렇게 몫을 알려주면 이건 절대로 검산식도 줄이지 말고 머리로 상상하지도 말고 무조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 놈으로 나누었던 이 몫은 gx 빼기 2x제곱 또 나머지도 또 gx 빼기 2x제곱 이랬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됐죠? 검산식을 안 줄이고 그대로 썼어요. 그 상태에서 나의 목표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었네.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요건 1차 정도니까 쉽네. f1이 얼마였다? f1이 마이너스 4분의 9였다. 이거 두 번째 조건 나온 거죠. 이 두 식을 이용하여 f6을 구하세요. 라는 게 나의 목표예요. 자, 이제 여기만 보면 되죠? 잘 봐. 보통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익숙한 게 뭐였다? 수치 대입이었던 거야. 맞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분명히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랑 묶어라를 배웠는데 익숙한 표현이 수치 대입이 되니까 수치 대입으로 문제가 안 풀리면 애들이 별표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문제를 딱 봤어요. 검산식을 쓰고 얘가 능령하고 대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이건 수치 대입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애초에. 그럼 뭘로 풀어야 돼? 개수 비교로 풀어야지. 맞지? 즉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 개수 비교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떨어지면 차수를 연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차수 연상은 지극히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f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gx가 몇 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수 비교를 하니? 이 생각이 지금 이해가 돼? 내가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설명하면 편한데 선생님 지금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을 쓰고 보편적으로 수치 대입으로 푸는데 수치 대입이 안 되네? 그럼 난 뭐 할 거다? 입으로 해봐야지. 뭐 할 거야? 개수 비교할 거야. 맞지? 개수 비교를 하고 싶은데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차수부터 연상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차수 연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상식으로 할 거라고요. 대단히 쉬워요. 이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해볼까요?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얘래요. 그럼 얘보다 얘가 차수가 어때야 돼? 낮아야지. 그치? 그러면 gx에서 2x제곱을 뺐더니 차수가 낮아졌다는 거네? 연상돼야 안 돼. 그럼 gx가 뭐였다는 거야? 무조건 2x제곱을 갖고 있었단 얘기죠.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었단 얘기예요? 2차식이었단 얘기고 2x제곱의 뒤에 있는 건 모르겠으니까 미정계수 결정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식을 써야겠죠. 개수 비교를 하려면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가 됐지? 그럼 너는 2차, 너는 1차, 너도 1차. 2차 곱하기 1차니까 F는 몇 차? 3차. 상식으로 연상이 다 됐다. 괜찮죠? 그리고 주어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럼. fx라는 식이 다시 써지겠죠? 얘 때문에.
그럼 너는 fx는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 얘네들로 묶어주시면 gx 빼기 2x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쪽에는 gx가 남고 이쪽엔 다 갖고 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gx제곱이 요 놈이었으니까 요 놈에서 2x제곱을 빼래. 그럼 당연히 너는 그냥 bx 플러스 c일 거고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1만큼을 더하라고 말한 거지. 되셨죠? 이해가 됐죠? 요렇게 표현이 끝난 상태에서 안 써먹은 조건 하나 확인. fx를 완성하는 게 나의 목표잖아요. 얘가 완성돼야 얘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안 써먹었어. 최고차계수 얼마라고? 1이라고. 자, 그럼 최고차계수 누가 결정하는 건데? 여기 bx하고 2x하고 요렇게 곱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니? 2bx 세제곱인데 이때 2b가 얼마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b는 얼마? 2분의 1. 대입할 거 하나 있었고 이제 미지수 b는 구했으니까 c만 남았잖아요. 대입할 거 하나 해주시면 c까지 완성. 정리돼안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야? 어렵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제들이 그래 수치 대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뭐가 많다는 거야? 개수 비교가 많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적당히 개수 비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해했지? 자, 그 다음 문제 또 봐볼게요. 145번. 자, 3차식 fx. 3차식 fx가 있었는데 가조건에서는 f1이라는 애가 2였다. 나조건에서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목과 나머지가 어떻대요? 똑같대요. 그럼 잠깐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여기다가 분명히 몫을 써주고 그 다음 더하기 나머지를 써줄 거 아니니? 검산식을 쓰려면? 근데 목과 나머지가 똑같대. 얘 몇 차로 나눈 거야? 2차. 역시 몫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검산식을 줄이지 않고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여기다 반드시 식으로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해했지? 그러면 지극히 누구를 이용하여? 상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2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당연히 1차일 거라 1차에 대한 모양 ax 더하기 b라고 내가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 목도 ax 더하기 b라고 써주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생각만 떠오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또 문제 볼게.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fx를 문제 보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뭘로 나눠요?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거 뭐예요? 3차니까 얘 몇 차여야 돼요? 얘 몇 차여야 되죠? 2차여야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나머지를 rx라 하고 그냥 여기다 쓸게. rx라 하고 이때 조건 r0과 r3이 같을 거야. 이걸 갖고 r5를 구해봐 라고 물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해볼게요. 분명히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고요. 얘는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뭔가 묘하게 다뤄봤던 상황인 것 같죠? 맞지?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져 있는 식을 얘로 묶었을 때의 나머지를 찾고 싶은데 이 모양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자, 한다 지금부터. 검산식 딱 썼어요. 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 는영하고 대입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꼭 되어 있는 형태니까.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과 동일한 거예요? 주어져 있는 식을 x 빼기 1이라는 놈으로 묶었다는 소리라고요. 이해되나요? 그럼 당연히 이만큼은 x 빼기 1을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x 빼기 1로 묶일 거고 묶고 남는 놈이 없겠지. 그치? 근데 얘는 1차식이니까 요 안에는 x 빼기 1로 묶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너를 x 빼기 1로 묶어보면 앞에가 ax여야 되니까 역시 a를 쓸 것이고 이해됐죠? a를 쓸 것이고 내 맘대로 빼기 a 플러스 a 원래 있던 상수항 더하기 b 이래야만 위아래 식이 동일하게 되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요 식을 얘로 대체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놈한테도 있잖아요. 요 부분에도 얘가 들어가야겠지.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이 식을 지금부터 다시 쓸 거니까 잘 봐. 요 위치에도 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또 쓰기가 싫어서 또 쓰기가 좀 귀찮아서 이 부분을 여기를 보고 쓸 거예요. 그러면 식을 다시 쓰려면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이거를 해서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fx는 하고 쓰려고 딱 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를 얘로 볼 거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잘 봐. 요거 항, 요렇게 항 보시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니까 a의 x-1의 세제곱이고, 맞지? 그 다음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주면 a 더하기 b의 x 빼기 1의 제곱이고, 이해됐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곱한 거야. 그리고 남는 놈이 얘인데 얘가 또 얘니까 요 놈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더하기 ax-1 더하기 a 더하기 b. 봤나요? 그럼 fx라는 식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물었으니까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묶고 남는 놈이 누구야? 이만큼이지. 그럼 결국엔 얘가 rx라는 거야, 얘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여기 1번. 대입할 거 하나 있죠? 이 식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하나 나오죠? 근데 이 안에 미지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A하고 B. A하고 B. 그럼 대입할 거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해결될 거고, 하나만 더 해결하면 나 이 식 완성할 수 있는 거네? 맞지?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맞죠? 여기. 그래서 요거 대입할 거 하나. 그럼 주어져 있는 요 두껍게 선생님이 색칠한 요 놈이 RX인데 얘를 이용하여 요거 하나, F1은 2다 그랬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또 하나. 그럼 식 2개 가지고 연립하면 A, B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해하셨죠? 지금 요 문제와 요 문제를 적당히 혼합해서 만들어둔 느낌이지? 그래 내가 이걸 괜히 먼저 한 게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워밍업. 무조건 문제를 따라서 막 풀라 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라고. 눈 잘 뜨고 있는 거야? 정리해 보라는 거야. 주어져 있는 놈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목 얘기가 나왔네? 나 이거 검산식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검산식 쓰지? 봤더니 너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일 거니까 1차로 모양 잡아서 검산식을 썼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써놓고 난 다음에 나 x는 1 하고 대입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 말은 x에다 1을 대입하겠다라는 말은 그냥 대입해서 식을 써도 되지만 주어진 식 자체가 x 빼기 1로 뭐 하겠다? 묶고 남는 놈을 알아보겠다라는 소리라서 나머지 자체가 x 빼기 1로 뭐 할 거다? 이렇게 묶일 거다 이거죠. 맞죠? 그럼 묶고 났더니 요 놈과 요 놈은 같으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둘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서 식을 다시 전개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이 나오고, 문제에서 물어본 목표가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식 자체의 나머지가 이미 나온 거죠. 이해가 되셨죠? 대입할 거 2개. 괜찮아? 자, 146번. 자, 146번을 보니까 다항식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다. 문제 읽고 있어요, 선생님이. fx가 세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f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다야. 그럼 목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또 검산식 써야 되지. 선생님 쓴다? f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대. 근데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1 괄호 열고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이때의 몫이 x 플러스 2다.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2를 쓸 것이고, 이놈으로 나누었으니까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2차.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거죠. 이게 가조건 쓴 거예요. 그 다음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요 놈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 빼기 6이다. 얘들아, 요 놈으로 나누겠다라는 말이 요 놈으로 뭐 하겠다는 소리라고? 묶고 남는 놈을 보겠다고? 그러면 이만큼은 당연히 얘로 묶일 거니까 남는 놈이 없고, 또 반복하는 거야. 남는 놈이 없고 요 놈만 제로 묶어주면 남는 놈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럼 요 놈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너를 묶을 거야. 앞에가 ax제곱이니까 앞에 당연히 a를 쓸 거고, 묶고 남는 놈이 있을 건데 그 남는 놈이 나 조건에 나왔다는 거죠. 나의 그 놈으로 나눈 나머지는 x 빼기 6이다. 이건 내가 찾아 쓰는 게 아니죠. 그쵸?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조건.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어허. fx를 x 빼기 1로 나눴다?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1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fx에다가 요 놈한테 요 놈 대입하시면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a 값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러면서 fx 완성. 이해됐지? 얘로 대입할 걸 안 주고 얘로 줬다. 이것만 다른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앞에 걸 하고 나니까 얘가 좀 편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7번. 147번. 문제 첫 줄. 2차 다항식 fx. 2차 다항식 fx가 있었는데 가 x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놈을 fx로 나누었더니 얘 몇 차라고? 2차. 문제에서 괜한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얘를 2차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문제에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gx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가 2차니까 나머지 gx는 1차여야겠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이번엔 뭐라고 나왔나 봐요. 또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누었더니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여기도 뭔가 몫이 있겠지? 그때의 나머지는 fx 빼기 x제곱 빼기 4x였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제는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처음 풀었던 문제 144번 문제에서도 해봤던 상황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뭐든지 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연상을 해내란 얘기야. 나 지금 fx가 2차여서 gx가 1차인 걸 알았어. 그러면 지금 1차로 나누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fx는 요 두 놈 x제곱 플러스 4x를 갖고 있어서 소거가 되고 상수항. 맞아요. 이랬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놈이 상수값이 남았겠지. 이해됐죠? 이러면서 나 조건은 끝난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지금 fx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볼게요. 이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g2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물어요. g2의 값을 구하라. gx를 완성하라. 자, 요거 역할 끝났으니까 요 부분만 지울게요. 요 부분 단순하니까 쓱 지워놓고 이 식을 다시 써야지 그럼. 맞죠? 밑에 있는 조건으로는 얘를 찾은 걸로 끝난 거고요. 요걸 봐야죠. fx를 찾았어요. fx 위치에 넣을게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상수항 나도 모르니까 일단 c라고 쓰고요. 여기 옆에 뭔가가 곱해지고 남는 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걸 맞춰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보시면 주어져 있는 식이 애초에 확실해요. 맞아, 안 맞아? 확실한 상태야? 이놈으로 대입을 한다? 불가능하잖아. 능령되는 값 찾아서 뭔가를 대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 그럼 개수비호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 내가 맞추기 시작한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볼게요. 내가 요렇게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x가 들어가야 될 거고. 맞지? 그 다음 요렇게 정리하면 4x제곱이에요. 4x제곱.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5x제곱이죠.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지. 괜찮잖아, 이것도. 그치? 아, 다시요. x세제곱, 4x제곱, x제곱, 5x제곱. 그 다음 1창을 보니까 요렇게 하면 지금 뭐예요? cx죠? 요렇게 하면 뭐예요? 4x죠. c 더하기 4x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x야? 6x야. 그럼 얘한테 뭐를 더해야 6x가 되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지? 그럼 c 더하기 4에서 c는 없애야 되니까 c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고 4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 2가 있어서 이만큼의 x값이 있어야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상수항. 여기 플러스 c예요. 상수항이 플러스 c예요. 근데 나는 상수항 얼마 돼야 되지? 2가 돼야 된대. 그럼 c에다가 뭐를 더하면 2가 되냐? 아, c는 없애야 되고 2는 있어야지.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식은 또 하나 2-1 이렇게 묶이시면서 x 플러스 1 요렇게도 쓸 수 있겠지. 괜찮지? 그랬더니 이만큼을 더하는 건데 이 안에 x 더하기 1 있어요? 묶으려고 하면 또 묶을 수 있겠죠.
정리가 되죠?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괜찮아요? 그럼 묶어주시면 x 더하기 1로 묶어주면 이쪽에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에다가 여기 2-c니까 4x 플러스 2 딱 남으면서 요 식이 얘로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gx였으니까 나는 지금 이걸 통하여 c값을 찾을 수 있고, 맞아 안 맞아? c값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확인해 보면 이 주어져 있는 놈을 기본적으로 묶어서 풀어낸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c값 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졌다. 그럼 gx 구하는 거 여기 얘가 gx였다는 거니까 c값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148번. 뭐 불편하면 숫자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능령되는 x값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어봐도 괜찮아요. 이걸 굳이 정리 안 하고. 예, 나는 그냥 보여주느라 한 거야. 자, 148번. 이번에는 다항식 p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어떤 3차식 qx에 대하여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q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은 우변이 x제곱 빼기 x인데 x로 묶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까지 쓸게요.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px가 있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3차식인 qx가 있었을 때 늘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써놓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으면 능령하고 대입할 수 있는 종류들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x에다 0과 1을 넣을 수 있네? 그럼 한번 넣어볼게. x에다 0을 넣으면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사라지고 0이었죠. 맞지? 그 다음 1을 넣어주면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은 또 뭐예요? 0이었죠. 그럼 이거 뭐 알게 된 거예요? 제곱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뭐여야 돼? 0이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건 q1이 0이고 또 q0도 0이고 얘가 0이고 얘도 0이지. q2도 0이다. 느낌이 와야 되는데? qx 몇 차식이라고? qx 몇 차식? 3차식. 3차식인데 능령되는 거 몇 개 알려줬어? 3개 알려줬잖아. 그럼 qx가 완성이 돼야 안 돼? 되겠죠. 내 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럼 qx는 0, 1, 2를 근으로 갖는 식이어야 된다. 0, 1, 2를 근으로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 그냥 안 쓰고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몰랐다면 여기다 a 써줘야죠. qx는 완성됐어요. 또 그 다음 조건 볼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px를 qx 요놈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요. 나머지를 rx라 하겠다. 3차니까 얘 몇 차? 대답해야지. 몇 차? 2차. 그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구하고 싶은 거 3개, 대입할 거 3개. 또 문제 없을 것 같죠? 맞아요?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이거죠. px를 알아와야지. 맞지? x에다 0하고 집어넣으면 p0은 하고 써질 거 아니니. 대입을 하는 건 좋은데 p0은 하고 쓰면 얘는 사라질 거고 0 집어넣으면 c다. p1은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p2도 마찬가지로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다. 그럼 문제는 등호 하고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px 찾아와야 되지? 그거 어디서 찾아와? 여기서 찾아와야지. 지금 알고 있었던 이 관계식에서 요 값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또 x 그대로 가져다가 식 정리하시고 얘네들 소거시켜 주시면 px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해가 되죠? 그걸로 직접 px를 찾아다가 요 계산은 이제 니들이 해야지. 이해하셨죠? 이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1등급 문제라고 하길래 풀어준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149번. 초집 중에서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모든 2차 다항식 px. 2차식 px가 있었는데 이때 가조건에서 p1 곱하기 p2가 0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너네 이걸 보고 뭐라고 조건 해석해? 뭐 대단하지 않잖아. 이거 뭐라고 해석해? p1이 0이거나
또는 P2가 뭐다? 0이다. 맞죠?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죠. 나 조건 4차당식 px 빼기 3. 당연하지. 얘가 2차식이고 2차식에서 3을 빼도 여전히 2차식이니까 2차 곱하기 2차는 4차식인 거죠. 맞죠? 이놈은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몫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써놓을게. 이해됐죠?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또 여기서 뭐 해요?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는영 되는 걸 대입할 테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p0은 괄호 p0 빼기 3 그놈이 는영이란 소리잖아. 맞지? 또 3을 넣어주면 p3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소리잖아. 나 친절하게 지금 일부러 다 써주는 거다. 그럼 얘도 해석하면 p0이 0이거나 또는 p0이 3이다. 이 식에서는 p3이 0이거나 또는 p3은 3이다. 이거죠. 됐죠? 알고 있는 조건이 요놈과 요놈 이 세 개를 이용하여 문제 질문 나올 수 있는 지금 2차당식 px에 대한 잘 봐야 돼요. 나올 수 있는 2차당식 px의 합을 qx를 하겠다. 문제 첫 줄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2차식 px를 찾아서 걔네들을 다 더한 것을 qx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나는 지금부터 px를 완성하고 싶은데 px는 분명히 2차식이라고? 그럼 실근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거 안에는 벌써 0이라는 값들이 많이 보여요. 맞죠? 그러면 이 2차식이 실근으로 갖는 인수가 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근데 누구랑 누구일지 모르잖아.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뭐 20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누가 나올 건데 px가 나올 건데 그 모든 px를 다 찾아서 그걸 다 더한 결과를 qx라 할 거고 최종 목표는 q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니까 q4를 구하여라야. 맞죠? q4.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그럼 경우를 다 써봐야죠. 나 쓴다. 첫 번째, 지금 1과 2가 보이니까 1과 2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1과 2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것 또는 이거였는데 이것 또는 이건데 P0은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대답해야 돼. P0은 0일 수 있어 없어? 없지. PX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벌써 실근이 2개가 나왔으면 다른 실근이 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P0은 0이 아니라 뭐였다? 3이었다라고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죠? 또 마찬가지 P3은 0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P3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다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다. 1, 2를 근으로 가졌다. 그럼 x 빼기 1, x 빼기 2가 될 건데 대빵은 몰라서 일단 a라고 쓸 거고요. 이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P0은 3이었다. 그럼 0이다. 0 넣어봐. 그럼 이 a가 3이어야 되잖아. 그럼 a는 2분의 3. 이렇게 직접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종류만 일단 다 써볼까요? 1, 2가 근이었다. 구했고요. 1과 3. 1과 0부터 할까? 1과 0. 얘가 근일 수도 있지? 맞지? 또 하나. 1과 3이 근일 수도 있지? 이해가 되죠? 또 2하고 0이 근일 수도 있고요. 또 2하고 3이 근일 수도 있죠? 맞죠? 0과 3이 근일 수는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얘네가 둘 다 성립을 하면 얘는 절대로 근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이 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근인 건 빠지겠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실질적으로 1, 2, 0, 3 이렇게 4개의 숫자 인수가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지만 이때 0과 3을 해당하는 요걸로는 2차식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조건을 다 성립시키지 못하니까. 이해하셨죠? 저걸 가지고 지금부터 5개의 식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x-1, x. 대빵 몰라요 아직. 그 다음 너도 x 빼기 1, x 빼기 3. 너는 x 빼기 2, x. 너는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써놓고 지금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개수들 있죠? 이건 다 찾아와야 돼요. 저는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할 거예요. 0과 1이 근이었대. 요놈하고 요놈이 근이었다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해됐죠?
얘가 성립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요. P0은 3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P3은 0이다. 이거 쓸 수 있어? 못 쓰지. 이미 두 개의 근을 썼기 때문에 또 한 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얘여야 된다는 얘기죠? P3은 3. P3은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6A가 3이어야 돼. 이해됐어? 6A가 3. 요게 A라면. 그럼 A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2분의 1.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한다? 5개를 해서 이 값을 다 더한 결과를 지금부터 QX라 합니다. 됐죠? 다 완성한 다음에 X에다 4 집어넣어서 정답. 자,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거잖아. 왜 어려운 거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풀 때 보통 고2, 고3은 당연히 미적분 형태가 나올 건데 고1 같은 경우는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중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들어보면 뭐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문제 안에 숨어있는 분류의 기준을 찾아다가 그 기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고 똑같은 상황을 한 문제 안에 2번, 3번 해줘야 되는데 얘는 하물며 5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모의고사 문제였다면 번호가 보통 30번, 21번 이렇게 고난이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문제 안에 숨어있는 분류의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 하에 내가 경우를 나누고 여러 형태를 다 따져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다 별표 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6문제에다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문제까지 해서 지금 7문제 정도를 했는데 7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특징들을 잘 잡아봐. 특징이 뭔가? 검산식을 쓰고 맞죠? 검산식을 쓰고 무조건 대입하는 방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놈으로 묶고 남는 놈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상황에 따라 묶어주는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수치 대입이 또 전부가 아니라 수치 대입을 안 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개수 비교를 분명히 사용해야 하고 개수 비교를 쓰려면 주어져 있는 관계식들의 차수가 뭔지 연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극히 상식을 이용해서 해본다. 정리되지? 여기까지.